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GTQ 포토샵 1급 3번 문제 풀이를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성 이미지는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파일에서 뉴를 클릭해서요. 단위 픽셀로 맞춰 놓은 상태에서 600에 400 픽셀 72 픽셀 per 인치 RGB 8비트 화이트로 설정하고 도큐멘트를 엽니다. 눈금자와 격자 표시하시고요. 완성 형태 참조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에서는요. 배경색을 지정하는 게 나옵니다. 자, 포그라운드 컬러 클릭하셔서요. 지정된 컬러 입력하겠습니다. 자, 지시사항에서 996666이면 줄여서 966만 입력해도 되겠습니다. 자, Alt 딜리트 누르셔서 포그라운드 컬러로 불투명하게 채워넣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1급-7번 이미지를 전체 선택, 컨트롤 C 복사한 후에 작업 이미지에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컨트롤 T를 누르고요. 종횡비에 맞게 이미지 크기를 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배치도 맞춰주시고요. 저장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저장은 여러분이 임의 경로에 폴더를 하나 만들어 놓으시고요. 여기에 저장 규칙에 따라서 파일명을 저장해 주십시오. 자, 포토샵 포맷으로 저장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혼합 모드 적용하겠습니다. 레이어 패널 상단에 클릭하셔서요. 혼합 모드는요. 오버레이를 지정할 겁니다. 그리고 오페시티는 80%를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로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이미지가 합성이 돼야 됩니다. 이때는요. 레이어 패널 하단에 세 번째 아이콘 누르셔서 레이어 마스크를 추가합니다. 자연스럽게 이미지를 지워나갈 땐 그라디언트 툴을 선택하고요. 포그라운드는 검정, 백그라운드는 흰색인지 확인하신 후에 옵션 바에 리니어 그라디언트, 모드는 노멀, 오페시티는 100%인지를 확인을 해 주십시오. 네. 그 다음 지우고자 하는 방향에서 자, 쉬프트 누르면서 드래그해서 위쪽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1급-8 이미지를 전체 선택 컨트롤 C로 복사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작업 이미지에 컨트롤 V로 붙여넣기를 하고요. 컨트롤 T를 눌러서 종횡비에 맞게 크기도 조정하시고요. 회전도 조정을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단시계 방향으로 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필터 적용할게요. 자, 필터는 필터 갤러리를 클릭해서 여기서는 거친 파스텔 효과, 러프 파스텔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아티스틱 확장해서 여시면 되겠네요. 러프 파스텔 클릭하고 OK를 눌러줍니다. 자, 그런 다음 가로 방향으로 흐릿하게 합성을 할 겁니다. 레이어에 레이어 마스크 추가해 주십시오. 자, 그런 다음 그라디언트 사용하셔서요. 네. 쉬프트 누르면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수평 방향으로 드래그해서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컨트롤 S 누르면서 작업 진행해 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1급-9 이미지를 선택을 할 텐데요. 자, 이미지를 선택하는 다양한 방법들을 시험 문제에서는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미지는요. 패스를 사용해서 선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패스 사용해서 이미지 선택하실 때 펜 툴 선택하시고요. 펜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십시오. 옵션 바에 펜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리셋 툴 하시면은요, 이렇게 이미지를 선택할 수 있는 최적의 상태로 세팅이 되겠습니다. 자, 이때 패스는요, 여기서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두 개의 패스를 따줄 겁니다. 그래서 패스에서는요, 여러분 주의할 게 직선에서 곡선, 그 다음에 곡선도 커브가 다른 곡선을 따갈 때 핸들을 어떻게 제어하느냐, 그 부분만 잘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로 잠깐 보여드리면은요, 자, 이 펜툴에 대한 거는 다른 강좌에서도 반복이 되고 있어요. 네, 이렇게 드래그 하시고요. 한쪽 핸들을 없앨 거예요. Alt 누르고 드래그 했던 기준점에 마우스 포인터 맞추십시오. 펜 옆에 꺽쇠 모양 나옵니다. 이때 클릭하시고요. 이렇게 진행하시면서 패스 작업 연결하시면 되겠고요. 한 바퀴 돌아서 마지막에 이제 패스가 만나게 되면 펜 옆에 동그라미 뜹니다. 이때 패스 완료하시고요. 이렇게 펜 옆에 별표 모양 나왔을 때, 자, 떨어져 있는 이 인물의 모양을 따기 위해서 패스를 또 한번 따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두 개의 패스가 만들어질 거예요. 패스가 완료되고 나면 컨트롤 엔터를 눌러서 바로 선택 상태로 전환을 해주시고 컨트롤 C로 복사를 합니다. 그런 다음 작업 이미지에 컨트롤 V로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자, 컨트롤 T 눌러서 좌우가 바뀌어 있네요. 플립 허리젠탈 클릭하시고요. 자, 종횡비에 맞춰서 그림의 크기를 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격자 참조하셔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격자 그리드는요, 100픽셀당 하나씩 표시되도록 환경 설정에서 설정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네. 자, 저장하면서 진행해 주시고요. 자, 여기에서는요, 이제 클리핑 마스크가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커스텀 쉐이프 툴을 활용해서 이 안에 이미지가 클리핑 마스크로 잘려지게 되어 있는데요. 최근 경향에서는 문제 유형에 따라서 이 이미지 일부를 선택해서 이 이미지 안에 다른 이미지가 클리핑 마스크로 물려있는 경향이 나옵니다. 자, 이 문제가 그러는데요. 자, 여기에서는 이 배낭 형태 안에, 자, 보시면은요, 배낭 형태 안에 크로스 엣지가 적용된, 필터가 적용된 이미지가 클리핑 마스크 되어 적용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자면 클리핑 마스크는 레이어와 레이어끼리 가능한 명령입니다. 그래서 자, 이 배낭 부분을 레이어 형태로 만드셔야 됩니다. 자, 빠른 선택 도구로요, 배낭 이미지에 드래그해서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택하시다 보면 바깥 영역으로 튀어나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선택 영역에서 빼기 해서 다시 드래그 또는 클릭해서 선택 범위를 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퀵 셀렉션으로 가능하지 않을 때는 다른 선택 도구의 연산을 사용해서 같이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선택 도구를 꼭 하나만 가지고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편리한 선택 도구들의 연산 활용해서 같이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부분도 선택에 추가를 해야 되겠네요. 네. 레이어 보시면은요, 레이어 3번에서 지금 이 특정한 부분, 배낭 부분을 선택을 했습니다. 자, 클리핑 마스크가 적용이 되려면 레이어 대 레이어입니다. 지금은 이 레이어의 일부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죠. 자, 이때 컨트롤 J를 눌러서 현재 레이어에서 선택된 영역, 제가 아래 레이어에 눈 아이콘 꺼볼게요. 이런 식으로 선택된 부분이 복제돼서 제자리에 붙여넣기가 된 겁니다. 컨트롤 J 잊지 마시고요. 자, 여기에 클리핑 마스크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클리핑 마스크 설정해 볼게요. 자, 컨트롤 A, 컨트롤 C로 10번 이미지를 가져와서 컨트롤 V로 붙여넣기를 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아래 레이어와 경계선에 Alt 누르고 클릭해 줍니다. 그리고 위쪽 레이어의 이미지를 종횡비에 맞게 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미지 조정해서 배치하시고요. 저장 눌러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필터 적용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에 적용된 필터는 필터 갤러리 클릭하시고요. 브러쉬 스트로크의 크로스 엣지 설정하겠습니다. 저장해 주십시오. 자, 보시면 아래쪽 이미지에 이렇게 스트로크가 적용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네, 한번 보겠습니다. 원본에서 확인해 보시면은요, 이렇게 레이어 지금 컨트롤 J 눌러서 복제한 후에 클리핑 마스크 설정했고요. 아래 레이어에는 스트로크가 적용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스트로크 설정 확인 한번 하시고요. 색상값 그대로 설정해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교재 내용 참조하셔서 진행하십시오. 저는 카피해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장 수시로 하면서 진행해 주십시오. 자, 이제 이미지를 보정할 단계입니다. 자, 11번 이미지를 선택하시고요. 자, 여기에서 이미지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선택 도구로 드래그해서 선택하실 수 있겠고요. 자, 이때 브러쉬 크기를 키보드의 오른쪽 대괄호 누르셔서 키워주시고요. 영역이 정교하게 선택이 돼야 된다. 이럴 때는 브러쉬 사이즈를 줄여주겠습니다. 이때는 키보드의 왼쪽 대괄호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택 영역에서 해제할 부분은 Alt 누른 상태에서 클릭 또는 드래그 하시면 선택 영역에서 해제도 바로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택을 하셨고요. 컨트롤 C 해서 복사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작업 이미지로 가져오겠습니다. 컨트롤 V 해서 컨트롤 T 눌러주시고요. 자, 크기와 회전을 통해서 정답 파일하고 동일하게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종횡비에 맞춰서 크기 조절해 줍니다. 그리고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해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장 바로바로 해주시고요. 네, 여기 이제 내부 광선 효과 먼저 적용할게요. 이너 그로우 클릭하시고요. 그리고 드롭 섀도우를 클릭해서 드롭 섀도우의 설정도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 나침반 안쪽 색깔을요, 파란색 계열로 보정을 해야 됩니다. 자, 이 부분을 선택을 하실 텐데요. 보니까 원형이죠? 네. 자, 이럴 때는 원을 선택할 수 있는 엘립티컬 마키 툴을 지정을 해주시고요. 상단에서 옵션을 초기화합니다. 리셋 툴 하시고 보시면 새로운 선택에 페더가 0이 됩니다. 그리고 안티 엘리아스 체크되어 있고 노말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자, 중심을 추적할 수 있는 곳이 있네요. 자, 십자 포인터를 가운데 놓으시고요. Alt 누르면서 드래그해서
여러분이 선택하고자 하는 영역만큼 바깥쪽으로 드래그를 해줍니다. 자, 이때 위치는요. Alt키 떼시고 마우스 포인터를 선택 영역으로 넣어서 보시면 이렇게 드래그를 통해서 위치 수정도 가능하십니다. 자, 이렇게 됐으면 여기에 조정 레이어 사용해 보겠습니다. 레이어 패널 하단에 네 번째 아이콘 누르셔서 휴 세츄레이션 클러라이즈 체크하시고요. 자, 여기에 휴는 175, 세츄레이션은 70. 자, 그리고 라이트니스는 마이너스 30을 적용해서 정답 파일처럼 색상 보정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속성에서 얼마든지 여러분이 설정을 수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색상 보정까지 끝냈고요. 이제 모양 생성을 하고 레이어 스타일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달팽이 모양을 먼저 그려 볼 텐데요. 커스텀 쉐이프 툴을 선택하겠습니다. 달팽이가 있는 경로를 찾아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레거시 쉐입 앤 모어 확장하시고 올 레거시 디폴트 쉐입 클릭하셔서요. 달팽이는요 애니멀스에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스네일 하단에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쉬프트 누르면서 드래그 해줍니다. 자, 방향을 보니까 반대죠? 네, 컨트롤 T 누르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플립 허리젠탈로 뒤집어 줍니다. 그런 다음 레이어의 썸네일을 더블 클릭해서 네, 색깔을 지정을 하실 텐데요. 자, 지금 보시면 여기 그라디언트 오버레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색깔을 설정하셔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레이어 스타일 바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너 섀도우 내부 그림자를 설정하도록 할게요. 아이고, 다시 FX 들어가서 네. 자,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클릭하고요. 컬러 스탑을 입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하시고요. 자, 여기서는 두 단계입니다. 불필요한 컬러 스탑이 있을 땐 컬러 스탑 선택해서 아래로 끌어내리시면 네, 삭제가 되겠습니다. 리니어 90도 앵글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조정을 해봤고요. 네, 이제 나선형을 그려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선형태는요, 오너먼트 장식 클릭하시면 여기 스파이럴 있습니다. 네. 패스 완료하실 땐 엔터 쳐서 패스 선택을 풀어주시고요. 자, 쉬프트 누르면서 드래그해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시된 컬러 레이어 썸네일 더블 클릭해서 입력해 주시고요. 자, 여기에는 외부 광선 적용되어 있습니다. 아우터 그로우 지정해 주시고요. 반복이 되어 있죠? 네. 그럴 때는 컨트롤 J를 눌러서 복제를 해줍니다. 그리고 컨트롤 T를 누르고요. 이동하면서 배치해 주실 텐데,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플립 허리존탈 지정해서 가로로 뒤집기를 해주시고요. 크기도 조정하고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레이어 패널에 썸네일 더블 클릭해서 색상 값도 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모양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모양도요, 여기 열려있는 데서 찾을 수가 있네요. 어너먼트에 포인트 라이트라고 되어 있는 모양을 선택합니다. 자, 그리고 드래그 하는 동안에 쉬프트를 누르면서 비율에 맞게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색상은 레이어 썸네일 더블 클릭해서 입력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외부 광선 효과 적용하겠습니다. 아우터 그로우 설정하시고요. 오퍼시티는 50 설정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레이어 오퍼시티를 60%로 해서 레이어 전체의 불투명도를 조정을 하시면 되겠네요. 자, 컨트롤 T 해서 사이즈랑 더 수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문자 효과를 적용하시면 되겠네요. 문자 효과는 크게 4개가 나옵니다. 그 중에 2개는 이렇게 문자의 왜곡 효과가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워프 텍스트를 적용해서 설정해 주시면 되겠죠. 네. 자, 문자는요, 허리젠탈 타입 툴로 지정을 합니다. 대개의 경우 가로로 입력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허리젠탈 타입 툴이고요. 경우에 따라서 여러분 버티컬 타입 툴로 세로로 입력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허리젠탈 타입 툴 선택하시고요. 자, 첫 번째 문자 설정 보시면 도둠 18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색상은요, 옵션 바에서 FFC를 입력해서 설정하시고 마우스 클릭하고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 옵션 바에서 워프 텍스트를 라이즈 100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레이어에 드롭 섀도우 설정하시면 마무리가 될 거고요. 네. 그리고 아래 글자도요. 자, 궁서 35포인트입니다.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되어 있고요. 스트로크와 드롭 섀도우 적용되어 있네요. 글자의 왜곡은요, 플래그 마이너스 50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어려운 건 없으실 거예요. 이 부분에서. 네. 자, 문자 효과는 이렇게 적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하단의 2개도 역시 영문일 때 에이리얼이나 타임즈 뉴로만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에이리얼 레귤러 16포인트 지정하시고 흰색 설정한 후에 자, 여기 스트로크 설정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하단에는 자, 이렇게 2-3줄 입력되어 있을 때는요, 여러분 보세요. 자, 중앙에 정렬을 해 주시는 거예요. 자, 가운데 정렬하시고 요구사항대로 도둠 16포인트 지정하시고 한글이 조금 더 뚜렷하고 진하게 보이려면 스트롱을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3줄 입력하시고요. 글씨 색상은 중간에 있는 글자만 따로 선택하셔서 옵션 바에서 따로 코드값 입력하고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 테두리에 스트로크 효과 적용하고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이 문제에 대한 완료가 되겠습니다. 자, 모든 작업이 완료가 되고 난 다음엔 가이드나 격자, 안내선과 격자 가려주시고요. 최종적인 저장해 주십시오. 그리고 답안 전송할 경로에 저장을 하실 텐데요. 어디입니까? 내 PC 문서. GTK 폴더 만들어서 작업 진행하십시오. 여기에 여러분 JPEG으로 먼저 저장을 해 주십시오. JPEG 저장을 해서 퀄리티는 8을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600에 400픽셀로 저장이 되는 거고요. 이제 10분의 1로 이미지 사이즈를 줄이고요. PSD, 포토샵 포맷으로 다시 한번 저장을 해 주시는 거예요. 자, 포토샵 포맷으로 저장을 하게 되면 레이어와 기본적인 속성들을 다 파악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자, GTK 폴더 열어서 저장하시면서 3번 문제는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